양천구 신월동 도시재생사업지역 두 곳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재개발이 힘든 낡은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70만 원인데요. 지원금은 대중교통요금이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미경 구청장이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보냈다는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서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서는 사과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청장께서 보낸 사과를 잘 받으셨냐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미경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와 김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등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금전이나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김 구청장 측은 김 구청장이 이번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검증됐기 때문에 공천까지 받은 것 아니겠냐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등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현직 구청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들한테 불안적 심리를 끼쳐드리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많이 불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판단이 나오는 것이. 김미경 구청장은 총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고 그리고 소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돼서 당선이 된 구청장입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형식적인 압수수색 아니었는가.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1.7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이어 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첫 공모에서 대상지 21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은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모아타운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선정된 곳은 어디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 모아 주택인데요. 네. 이 소규모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접 주택들을 모아서 통합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구역을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게 모아 타운인데요. 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식이 특징입니다. 네. 양천구에서는 신월동에서 2곳 그리고 신정동에서 1곳이 공모에 신청했는데 신월동 2곳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지역 2곳은 신월사거리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2곳 모두 노후 주택가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고요. 네. 은평구에서는 이번에 공모한 곳이 없습니다. 네, 앞서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에서 모아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층수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네. 밝힌 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이 신월동을 보면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방금 보신 그 지도에서처럼 양천구에서 선정된 이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그중 한 곳은 일부 지역이 또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서울시 발표대로면 2종 지역은 향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라지고 7층 이하 지역도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항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좀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김포공항 반경 4km 이내는 이 건축물 높이가 아파트로 치면은 한 13층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신월동 내에서도 각 사업지별로 이 지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면이 높으면 더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낮아지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공항 활주로에서 떨어진 거리도 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허용되는 건축물 높이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 모아타운 내에서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다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아타운에서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고도 제한 때문에 결국엔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 그 온전히 혜택을 누리지 그렇죠. 못한다는 건데 모아타운 정비 사업을 하면 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뭐 주차장이라던가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국시비가 최대 이 모아타운당 375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개별 모아주택끼리 지하 주차장을 통합해서 같이 건설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신월동에서 재개발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반 시설들이 네. 조성되지 않고 네. 건물별로 해서 좀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모아타운 지정으로 이 주택 정비가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월동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교통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비롯해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40여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나왔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이자 경인여대의 서진형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좀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인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어떤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나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확대하는 것은 실소유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진단은 임대차 보호법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만 처방을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메꾸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게 되면 시장 중심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세금으로 계속 시장을 해결하다 보게 되면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이 분상제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당장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공급 가뭄 해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분상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조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불만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앞으로는 좀 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거나 입지가 좋은 곳은 로또 청약이 발생하겠지만 입지 여건이 나쁜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진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